근데 이 생각 이거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네. 막상 또 어쩔 때는 혼자 있고 싶지 않을까? 뭐 욕실이나 아니 뭐 이렇게 거실에서 나 혼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하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저는 막 시트콤 이런 거 사실 또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한참 예전에 뭐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하숙을 하는데 막 이런 공간에서 하숙하는 그런 내용들 뭐 그런 것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응답하라 뭐 1994 이런 것도 하숙집의 그런 내용들 그런 게 나왔고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 보이지만 어쩔 때는 서로가 되게 싫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떨까? 그런 거 못 네. 견디면은 네. 혼자 네. 살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친구들 가운데 네.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들어봤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산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산다. 결혼은 어떻게 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네. 제가 혼자 산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제가 느낀 건 나는 네. 계속 혼자 살면 안 되겠다라는 왜요? 거였어. 그때 제가 6시 내 고향을 틀고서 저녁밥을 먹더라고요. TV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적막함이 너무 싫으니까 오죽하면 6시 내 고향을 제가 보면서 밥을 먹고 그 애국가가 나올 때 TV를 틀어놓는 그 어르신들의 그 기분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너무 적막하니까 사람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사람 소리가 안 들리니까 TV를 켜놓고 그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벗삼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예전에 그런 걸 좀 비웃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6시 내 고향 봐 이러면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웃지만 저는 그게 우픈 사실이었어요. 그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나 이렇게 혼자 살면 안 되겠다. 너무 고독하고 나 혼자 살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하고 북적북적 살면서 또 어쩔 때는 혼자 살고 싶지만 사실은 같이 사는 게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이 사는데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자기 공간, 그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존중이 안 되고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다 터치를 하고 다 이렇게 막 간섭을 하면 그러면 정말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사 분담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이렇게 지켜서 함께 하는 거. 그런 예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왜 그런 소리 옛날에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살다가 싸움 나서 완전히 이제 앙숙이 됐다. 네, 이해돼요. 왜요? 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여행을 이제 갔는데 제 친구 언니가 뉴욕에 살고 계셔서 그 언니네 집에 가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같이 방을 썼거든요. 저희 둘 다 서로 생각했어요.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나중에 얘기했는데 서로 야 저거 네가 어질러 놓은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네가 어질러 놓은 거라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야 이렇게 같이 사는 거가 쉽지 않구나. 방에 어질러 있는 옷을 보면서 서로 다 자기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옷이었어요? 좀 기억나는데 둘 다 서로가 어이없어서 웃으면서 야 이게 친한 친구들이 여행 가가지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본다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같이 24시간이 있게 되니까 이게 그 가족하고 있으면은 온갖 것이 다 나오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오듯이 친구랑 있으면서 그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고독의 시간, 개인적인 그 어떤 공간, 혼자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하고 이 책에서 그 사대인가요? 같이 사는 그분이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저도 되게 공감을 했고 정말 부모님이랑 살든 정말 친구랑 살든 생활 방식도 그렇고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거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 아니냐를 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관건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엄마랑 사는데 뭐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각자 산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각자 산다. 나는 나대로 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대로 살고 각자 살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저희 엄마 볼 일들이 있으니까 다 보러 나가고 저도 이제 저희 볼일 보러 가고 뭐 식사 함께 할 때 같이 하고 근데 매일같이 저희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네. 시간이 안 맞아. 네. 그리고 뭐 좀 먹는 것도 약간씩 다르고 그럼 우리 각자 먹고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아요. 엄마가 밥해 놓으면 내가 뭐 나중에 먹는다든지 하고 뭐 내가 밥해 놓으면 엄마가 드시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뭐 늦게 오시거나 그러면 확인만 해. 언제 오시냐. 그거만 확인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노터치를 해요. 서로. 그럼 좋죠. 네.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거의 이렇게 할 말이 없어.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도 만약에 한 방에서 그렇게 내가 같이 산다 그러면 아마 못 견디셨을 것 같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셔. 네. 그래서 저희는 TV도 각자 봐.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각자 봐. 각자 방에서 따로 네. 이렇게 하다가 필요한 말 있거나 뭐 할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어디 뭐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싶으면 뭐 같이 나가서 식사하자 이렇게 하고 엄마는 엄마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나는 나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암묵적으로 서로 알아서 이렇게 잘 지키고 가요. 근데 이제 우리 사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같이 사는 거냐고. 같이 살면 서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뭐 어떻게 챙기냐고. 네.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고.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제 친구랑 살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각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같이 뭐 할 일이 있거나 같이 밥 먹고 같이 놀 때 놀고 나머지는 각자의 삶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익숙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팅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다 그쵸. 참견하는 간섭하고 거? 참견하고. 그래야지 가족이고 예, 그래야지 예.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예. 근데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힘들죠. 관계가 힘들어요. 예.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마도 어떻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전형적인 한국의 어떤 어머니시고 정말 딱 자녀가 50이 되건 60이 되건 간에 자녀는 자녀고. 자녀는 자녀고 아이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나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제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계속 지적하시고 계속 얘기하시고 저는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친척도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또 싱글인데 언니도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도 저 이모가 네, 네. 계속 끊임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모 언니도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데요. 근데 이모한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환갑이 되든 아니든 간에 내가 품고 사는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리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같이 살기 진짜 힘들어요. 계속 힘들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정을 나누면서 눈도 마주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계속 그런 걸 원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나 저는 좀 약간 동굴이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우린 종굴이 좀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러길 원하시고 저희 이게 같이 사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니까 어쩔 땐 그게 좀 힘들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TV 따로 보시고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사는 부분들도 요즘에 보면은 연배 드시면 같은 방 쓰는 분들 거의 안 계시고 이때 보면 방도 따로서 있고 다 서로 멀리 있대요. 되도록 안 부딪히려고. 근데 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나. 저기 지금 그 채팅창에 보니까 진홍서라는 분이 갈등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고 사는 것 같다. 아마 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갈등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갈등을 통해서 좀 서로 좀 알아가는 건 있겠죠. 근데 왜 가끔 TV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시부모와 뭐 며느리가 너무 안 맞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 같이 살아야지 정도 붙고 이게 사이가 좋아진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거는 아니지 않아? 힘들고 서로 안 맞는다는데 그게 붙여놓는다고 그게 더 좋은 사이가 될까? 그렇지. 사람이 살면서 갈등이 없이 전혀 갈등 없이 살고 피곤하지 않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갈등을 통해서 갈등이 좀 더 잘 해결이 되면 더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더 사이가 돈독해질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위한 대가 지불이 너무 많은 거는 저는 별로 원치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함께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그 각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공간, 그 자발적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뭐 시간적, 정신적 이렇게 어떤 공간들을 좀 이렇게 놔주는 것이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저는 보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을 서로 표출할 수 있는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한 건가? 그냥 그런 생각도 사실은 끝부분이 잘려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게 사무실에서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 갈등을 표출할 수 있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쟤네 저러니까 나랑 안 맞아라고 그냥 내 안에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관계일 때 오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가족이라면 뭐 아무리 따로 있어도 좀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풀 수 있다면 뭐 안 풀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다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닐까 그냥 저는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 나도 싫으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근데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은 또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쌓여서 나중에 폭발할 때가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때 푸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아예 안 볼 관계고 일로만 만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조금은 좀 불편한 게 마음에 있을 때 풀고 가는 거. 풀고 가는 것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때로는 말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약간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인정해줘야죠. 너 왜 바로 얘기 안 해? 답답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동굴에 들어간다면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좀 기다려줘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되게 답답해하는구나. 그만 고문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게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하신 게. 음식도 서로 틀려야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음식도 서로 틀려야 배울 수 있죠. 음식도 틀려야 서로 배울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또 잘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좀 서로한테 배려하고 맞추며 사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저는 엄마랑 저랑 같이 살지만 두 사람이 사는데도 밥을 따로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잡곡밥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현미 넣고. 근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 그게 정말 다르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너는 이렇게 현미 넣고 잡곡 많이 넣고 하실 때는 엄마나 혼자 드시라고. 나는 이걸 먹으면 도저히 난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다. 그럼 우리 엄마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게 왜 소화가 안 되냐?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이 소화 능력이 더 좋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거 먹으면 속이 좋아지니까 먹어라. 나는 아니거든.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동안 양배추가 좋다고, 위에 좋다고 먹어라. 근데 저는 양배추를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지. 나는 양배추를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 TV에서 암만 얘기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나한테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니까 엄마 혼자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희 엄마가 또 되게 이제 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대신 이제 저는 엄마한테 뭐 해주세요, 뭐 밥 해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거든. 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꼭 밥을 해줘야 될 필요도 없고 다 컸는데 제가 해야지. 그래서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알아서 드시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먹고 같이 먹고 싶을 때는 같이 먹고 여행 같이 가고 싶을 때 여행 같이 가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저희 엄마랑 틈날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히려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랑 둘이 살면서 이제 저도 싱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뭐 친구랑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엄마를 친구 삼아서 엄마와 제가 친구가 돼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도 뭐 티각태각하고 뭐가 맞네 안 맞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는 계속 여행을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또 마음속에 있었냐면 엄마가 살아계시면 뭐 얼마나 살아계시겠냐.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리자. 그리고 내가 엄마랑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냐. 이제 저희 엄마도 지금 이제 80이 가까우시니까 네. 앞으로 엄마가 건강하게 한 90까지 사실 그리고 막 열심히 막 걸어다니고 여행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엄마가 건강할 때 좀 많이 같이 다니자.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 동생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직 건강이 좋으니까 이번에 올해 어디도 좀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나이가 들고 엄마랑 같이 살면서 조금 더 좀 이해하는 부분은 생긴 것 같아요.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많이 있어서 엄마랑 별로 같이 안 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엄마가 나이가 드셨는데 엄마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좀 친밀해지는 거?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인 그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훨씬 부모와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많이 유지한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해서 딱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음식 취향과 그리고 저희 아버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아버지 이렇게 외모는 저희 그 외탁인데 또 이 식성은 제가 친탁이라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너무 다르시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은 저희 어머니는 왜 도대체 그렇게 먹냐.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먹냐. 서로 그렇게 되니까 아예 제가 먹고 싶은 거 저희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거는 사오셔가지고 좀 따로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인정을 못 하셨는데 이제는 엄마가 이제는 그래 너는 너 먹고 싶은 거 그거 먹어라. 그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신데 저를 꼭 먹이시고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어떻게 내가 같이 사는데 안 해줄 수 있냐 그러시는데 별 걱정을 다 하시고. 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에는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네가 해 먹어라 라고 하세요. 훨씬 편해졌고 여행 얘기하셔서 또 생각이 나는데 저도 요 근래 몇 년 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딜 다녔는데 이제 조금 건강이 조금 예전보다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멀리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래도 갔다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서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다녔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 친구랑 얘기하면서 몇 년 전에 캐나다를 갔는데 거기서 뭘 봤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여행을 갔냐면 저랑 우리 엄마랑 결혼한 여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간 거예요. 너무 좋으셨겠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제 그 결혼한 여동생이랑 어디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한 여동생은 자기네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간 거였죠. 항상 자기네들끼리 가죠. 그러다가 제가 엄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리고 이제 여동생도 이제 조카가 이제 대학에 딱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우리 셋이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같이 갔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엄마도 그때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한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계속 머리에 남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녀오기를 잘했다. 아, 진짜 잘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근데 뭐 캐나다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에서 어디만 가도 그 연배가 드실수록 돈이 있어도 멀리 나가시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로서 간 거예요, 저희. 네, 근데 작년 추석에 저희 언니가 이제 연휴 때 그 무슨 오션월드인가 거기 이제 끊어서 거기 이제 숙박 시설도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같이 한 숙소를 쓰고 언니는 다른 숙소를 쓰면서 같이 갔다 오자고. 근데 처음에는 아유 오션월드 가가지고 부모님이 뭐가 재밌으실까 그랬는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파도풀장에 반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랑 거의 한 2시간의 파도풀장에 있었어요. 좋아하세요? 잘 다니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서 뭘 하겠냐 이러셨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셔서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온천 같은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안 나오셔.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어른들을 생각할 때 어른들이 그걸 뭘 좋아하시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파도풀장을 너무나 즐기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몰랐구나. 있었구나. 이분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인데 좋아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랬어요? 내 생각에 없어서 그날 갔다 왔던 기억이 저도 너무 좋았고 네, 예. 잘 다녀왔고 되게 언니하고 형부한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경험을 했던 게. 그리고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네. 여행 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핵가족이 아니라 핵가족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를 같이 챙겨서 이렇게 같이 여행 가는 경우 네. 그게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너무 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속한 그 핵가족뿐만 아니라 부모도 챙기고 형제도 챙기고 또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친구들도 챙겨서 같이 사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1세기 미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같은 지붕 아래서 사는 것. 동거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혈연이나 결혼이 아닌 친분이다. 근데 저는 무슨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냐면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 한 지붕 아래 보면 보통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 지붕 아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친분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가족이 돼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21세기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예,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예전보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금도 더 적게 받고 더 사는 게 각박해졌다고. 각박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께 사는 것들이 더 이렇게 좀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임금도 적고 사는 것도 팍팍한데 이거 그렇지만 이제 좀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그랬을 때 좀 넓은 공간에서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코하우징, 뭐 쉐어하우징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뭐 나 혼자 산다, 뭐 1인 가구가 늘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점점 많이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이제 다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요즘에 육아 때문에 3대들이 이렇게 같이 많이 살잖아요. 맞아. 육아 때문에. 예.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함께 사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뭐 꼭 같이 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와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홀로 또 같이 근데 같이 사는데 그게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그 각자의 어떤 그 개인의 삶의 공간을 인정해주면 함께 살면서 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 이야기 봤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들어갈 때도 장모님과 같이 살았다. 예. 근데 보면은 그게 흑인들이 좀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흑인들이 보면 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아이들 함께 키우고. 근데 이거 그 이야기 보면서도 참 보면은 이렇게 되게 안 맞으면 정말 못 살겠죠. 그쵸? 근데 그 오바마 그 장모님도 보면은 자기 공간, 자기 시간 철저히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와 함께 나누는 시간 이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잘 조화를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롭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께 살 수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경우에 자식들 아니면 뭐 손자들 보는데 거기다가 몽땅 다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라든지 뭐 친구와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 힘드시고 뭐 이렇게 손주 손녀 보다가 병나시고 막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배려하는 거. 그래서 각자 이렇게 너무 어떤 그 자기 그 프라이버시를 치고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각 사람도 어머니라도 어머니의 그 어떤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친구를 만날 시간도 필요하고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거를 인정해 줄 때 함께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오바마 가정 정말 이상적인 거고요. 저도 이렇게 그런 가정들 많이 보거든요. 손자 손녀 때문에 같이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삶의 행복도가 어떨까? 물론 손자 손녀와 같이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시간도 많지만 또한 그 자녀 세대와의 또 갈등도 사실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배려받지 못했을 때 한쪽만 일방적으로
부모니까 뭐 봐주셔야지 그건 라고 아닌 자녀가 것 같아요. 생각한 거나 생활비를 이렇게 거의 얹어서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부모님이 내시겠지 이렇게 아니죠.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그건 오래갈 아닌 수 거예요. 없고 네. 그거는 어느 한쪽이 희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네. 같이 산다고 해도 생활비 부분이나 어떤 뭐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가사 분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시간을 준다든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그런 협의하지 않으면 정말 할 바 할 마음들이 골병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그쵸. 기사들이 예. 되게 슬프게 다가오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갖는 거를 잘 존중을 해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은 이기적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각자만의 시간들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존중을 해주고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네. 어떻게 일방적으로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애만 계속 보시겠어요. 자기 시간도 필요하고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 애 보랴 직장 생활하랴 너무 피곤하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너무 피곤한데 조금 좀 어떻게 좀 방법들을 좀 더 모색을 하고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나가면 이게 정말 함께 사는 게 안 되고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그거를 책임져면은 그건 이제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 어떤 동양 문화에서는 좀 일방적으로 그거를 그쵸. 좀 이렇게 좀 책임을 지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행복한 대가족, 가족으로 살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2장에서도 행복한 그 대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보면서 그거였어요. 어떤 분들은 대가족 시자만 들어가는 집에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한 대가족, 어떻게 하면 행복한 대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행복한 대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지킬 거는 지키고 네. 서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또한 책임을 지고 각자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고 행동할 때 그럴 때 이게 행복한 대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요? 네. 부모? 결혼? 결혼은 별로 안 그럴 것 그럼 같고 어떤 관계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지속될 것 같은가요? 우정이나 뭐 이렇게 잘 하여튼 협의가 되는 우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아닐까? 뭐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내 삶에 살아가면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뭐 결혼 관계가. 네.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고 결혼 관계도 아니고 형제 간의 관계래요.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예.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언젠가 하여튼간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먼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이게 별로 길이가 길지 않은데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태어나서 이렇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저 세대를 같이 사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되는 관계가 형제 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와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또한 중요하다.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결혼 관계도 아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니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가장 오래 평생을 가는 관계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형제 자매 간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거 복이죠, 진짜. 그죠? 네. 네. 그게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라면 네. 그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결과물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편애를 받거나 뭐 한쪽은 너무 희생을 당했으면 이게 서로 피해의식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그냥 비슷하게 살아왔으면 나중에 서로 의지하게 되고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딸을 셋이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둘째 언니랑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많이 대들고 언니한테 싸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쉬울 때 제일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언니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연배가 있으셔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저희 언니도 저한테 여러 가지 있으면 얘기하고 저도 저것도 조카들 너무 예뻐하니까 뭐 조카들한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형부한테도 감사하니까 뭐 챙겨주려고 하고 저 형부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언니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다. 그 생각하면서 아 나도 동생들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행복한 대가족으로 이 대가족들이 함께 살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친척이나 가족이 대가족으로 함께 살면서 혼자 살면은 뭐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출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학업이나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업 훈련 같은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예. 혼자 살면 내가 모든 걸 다 혼자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서 뭐 집세도 생활비도 이렇게 나눠 쓰고 그러다 보면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떤 가족의 일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대가족의 장점이고 보면은 대가족들이 그렇게 뭐 잘 살면 잘 살 수 있지만 그게 완전 빈곤으로 떨어지는 율이 혼자 사는 가구보다 훨씬 적대요. 왜 그렇겠어요? 함께 모여서 협동해서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내가 꼭 우리 가족만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혈연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가 함께 살면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한 지붕 아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1장과 2장을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꼭 생각하는 어떤 그 결혼으로 맺어진 핵가족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50% 100% 되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 안팎이에요. 그렇게 보면 10명에 한 3명이 그렇게 핵가족으로 살고 나머지는 다 뭐 가족이나 뭐 한부모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1인 가구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거, 한 지붕 아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이 돼서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삶의 방식도,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공간도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해보시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이 책, 오늘 1장과 2장 보시면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그 3대가 같이 사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구절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권에서 이제 싱글맘, 그래서 3, 4대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레베카라는 분이 했던 말이 요즘 말로 띵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결혼에 대해 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고 막 그렇게 둘러보다가 결혼만이 전부는 아니고 이 기혼의 친구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걸 보면서 내 삶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집은 어디까지나 집일 뿐이죠. 집을 진정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저는 이 말이 되게 단순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그 집을 만들어간다라는 거가 되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나는 단짝을 항상 두고 싶었는데 단짝이 없고 단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선택한 친구들 모두가 내 인생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꼭 붙여 다니는 친구가 없더라도 이 친구는 영화도 같이 보는 친구고 이 친구는 내가 속상할 때 만나는 친구고 뭐 이런 것도 집착을 버리면 돼. 집착을 버리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미술관에 같이 가는 되게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맨날 너는 미술관 할 때만 나 부르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 취향이 맞는 거야. 둘이 좋아하는 그림도 똑같아. 예. 심지어 가면. 예. 계속 그 그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 언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 가면 당연히 언니를 떠오르고 언니 같이 갈래요? 이랬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고 내가 속상할 때 만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구나. 모두의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인정하면서 정말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책 예전에 봤다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상상력을 발휘하면 조금 더 내 삶이 좀 풍부해질 수 있지 네. 않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 꼭 핵가족만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네. 버리고 그리고 싱글로 산다고 너 꼭 혼자 살아라?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살아가는 방식의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들을 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행복한 친구들 3과 행복한 친구들 4과 커뮤니티에서 살아가기 5과 한부모 아닌 한부모 이서 세 챕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선을 어디다 내? 그냥 여기만 보면 네. 이분이 아시는 분이세요? 저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